노스트라다무스 아이오닉 5 유럽 인증 정보 확인 주행거리 나왔어요. 가짜 리뷰어들의 V2L 자랑질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V2L이 과연 중요한 상황인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은 현대자동차를 까는 방송이 아닙니다. 저는 리뷰어예요. 자동차를 평가하는 뭐 국가 공인 인증 자격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수백 대의 차를 수년간 리뷰를 했고, 보통 사람들보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자동차를 좋아해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차를 좀 빨리 달리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과격한 운전을 좋아하고 메커닉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과학적 어떤 논리적 근거를 베이스로 하진 않죠. 제가 무슨 자동차 공학을 뭐 엄청난 대학교 뭐 카이스트라든가 F3에서 뭐 선수로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현대자동차를 비하하거나 까기 위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오닉 5의 유럽 인증 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뭐냐면 유럽에서 아이오닉 5 사륜 구동 모델이 계약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고, 카탈로그와 소비자가 사는 사용 설명서 등등의 옵션 리스트에 주행거리에 관련된 정보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자 그제자로 유럽에서 오픈이 된 거죠.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에서 현재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2021년 2월 23일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주 전이죠. 근데 지금 이게 계약 취소라든가 뭐 페널티가 어떻게 되냐 이런 말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저는 관심이 없는 분야고요. 사전 예약이 실시되는 그날 무사장이 방송을 했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한 아이오닉 5가 나왔다, 이것은 혁신이다, 어쩌고 저쩌고 세계를 선도한다, 현대자동차가 도요타를 앞지를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 좋은 게 나왔을 때 그렇게 빨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내용을 보고 소비자들이 아이오닉 5를 계약을 하는 거죠. 왜? 유튜브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아이오닉 5가 제일 좋은 전기차래. 어마어마하대. 혁신이 들어갔고 세계를 선도할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당시 현대자동차가 뭐를 주도적으로 광고했느냐? EGMP, 엘렉트로닉 글로벌 모듈화 플랫폼이라고 해서 스케이트보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한, 하지만 모든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현대만 하는 게 아니고. 500km 주행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작년부터 말이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월드 프리미어가 어쩌고 저쩌고. 와, 나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영국에서 축구를 뛰나. 그리고 교촌치킨을 좋아하시는 분을 필두로 해서 V2F, Vehicle to Road라고 해서 차체의 배터리를 110V, 220V의 콘셋을 통해서 뭐 커피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뭐 마사지기도 돌릴 수 있고 뭐 다 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혁신이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노사장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혁신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전기차는 첫 번째가 안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OTA, 오버 더 에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정화가 돼 있는 배터리의 주행거리가 중요하다. 나는 이 주행거리가 세 번째로 되게 중요하다는 강조했어요. 첫 번째가 자율주행에 대한 방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OTA, ECU, 메인 컨트롤 유니트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이 두 개는 아예 말이 없었어요. 자율주행과 OTA 관련해서는 아예 말이 없고, 안전한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주행거리에 대해서 500km를 주행한다 어쩐다 나오는데, 내가 그 당시에 이걸 뭐라 그랬냐. 이게 유럽 기준의 WLTP의 유럽 기준의 주행거리의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못 갈 것이다. 근데 하필이면 사전 예약 당일날 소비자들에게 광고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현대자동차의 내부 자료에 EWD의 이륜의 실주행 가능 거리는 410에서 430km를 간다라는 게 일부 유튜버와 일부 언론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차 다시 방송을 했어요. 야, 현대에서 자체적으로 실험한 거에서 410에서 430을 간단다. 근데 그게 이륜이래, 이륜. 그러면은 500km 간다고 작년에 막 현대에서 떠들고 이 GMP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 뭐냐?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야. 왜? 유럽 기준인 WLTP를 기준으로 현대에서 안내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유럽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차량 카탈로그라든가 인증서에 표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차는 우리나라에서 팔고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광고하는데 유럽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광고를 한다?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유럽 기준이 뭐냐? 100km를 간다. 배터리를 가지고 만약에 20kW 아워의 배터리를 가지고 100km를 간다. 이게 유럽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잘 가야 85km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에다가 약간 빡시게 연비 측정, 전비 측정에 대한 기준을 갖기 때문에 유럽은 최적의 상황에서 쭉 갈 수 있는 거리를 전비로 잡아주는 거고 우리나라는 올라운드 플레이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주행 거리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측정 기준이 더 빡시고 좋은 거죠. 일반 소비자들한테. 같은 배터리로 유럽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쭉 항속을 걸고 가기 때문에 100km. 그 다음에 이제 사계절에 대한 적용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85km를 가는 거야. 자, 그러면 500km라고 광고를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거짓말은 아니에요. 현대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WLTP 기준으로 얘네가 한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막 광고를 할 때 이 GMP의 500km의 월드 프리미어의 V12로 사람들이 이 차를 살 때 막 광고가 놀러 다니고 뭐하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4WD를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사륜을 내가 샀을 때 500km를 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건 이제 뭐 소비자가 더 덜 알아보고 자기 혼자만의 결정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 근데 이게 410km에서 430km를 이륜이 가는 게 현대자동차의 내부 실험 결과인 거예요. 내부 실험 결과. 외부에서 누군가가 공정하게 테스트를 한 게 아니고 현대에서. 그래서 이때 노 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러면 니네가 실험한 게 이륜을 가지고 이것밖에 못 가면은 이게 옵션이 다 빠진 분명히 깡통을 갖고 했을 텐데 옵션을 추가적으로 넣는 거에 대한 가격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옵션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전비가 떨어질 수 있는 옵션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왜냐면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주차에 관련된 시스템 다 전기를 잡아먹는 것들이니까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면 분명히 전기를 잡아먹어서 전비가 떨어질 건데 거기다가 4WD까지 들어가면 그건 얼마를 가겠다는 거냐? 너네 잘 가면은 350, 진짜 잘 가면 한 370km 정도 가겠구나. 야, 지금 테슬라는 유럽 기준 WLTP에서 600km를 상회하는 주행거리에 우리나라에서도 509km인가 500km를 넘는 인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니네 만약에 똑같은 사륜을 갖고 370km 정도까지밖에 못 가면 무슨 개망신이냐? 그래놓고 혁신을 주장하고 있었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유튜버들이나 영상에서는 500km를 어쩌고 저쩌고 주행한다 나오는데 유튜버들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유럽 기준의 주행 환경에 갈 수 있는 거리고요. 보도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기준치로 체크를 하게 되면 410km에서 430km까지를 갈 수 있다라고 그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롱레인지 그 72.5인가 뭐 73.5인가 그 큰 배터리가 들어간 거에 2륜 구동일 때 4륜 구동을에다가 옵션을 추가적으로 많이 넣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좀 편하게 막 밟고 어쩌고 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3XX 이거보다 무조건 적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4륜이 들어가고 성능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랬을 때 300 뭐 한 20에서 뭐 50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주행거리 나온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예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노 사장의 예상으로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좀 지나고 나서 환경부가 자꾸만 국민들이 또는 여론에서 도대체 왜 아이오닉5의 실주행 거리를 오픈 안 하냐? 왜 환경부 너네 인증도 안 받은 차를 계약하게 냅두냐? 현대자동차 너네 왜 인증도 안 받고 차를 파냐? 인증 결과 내놔라. 다른 회사들처럼 인증받은 공인인증서를 내놔라. 여기서 공인인증서는 돈을 송금할 자 그랬더니 3월 5일 날 환경부가 아이오닉5를 어제자로 4일자로 환경인증을 완료했다. 그래서 환경인증서를 발급을 했다. 그래서 내가 또 방송을 했어 이날. 근데 문제는 뭐냐. 환경부에서 아이오닉5에 대해서 공인된 인증을 해서
환경인증서를 발급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주행거리가 나와요. 우리나라 기관에서 테스트한 실측 주행거리가 나오는 거지. 실측 주행거리. 근데 환경부가 뭐라 그랬냐? 인증 성적서는 영업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확인을 해라. 자, 노 사장은 최초 2월 23일 날 350에서 370km 정도 갈 거를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유럽에서 아이오닉 5를 현재 살려면 카다로그하고 아이오닉에 관련된 모든 재원을 이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분홍색으로 친 거에 몇 킬로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4WD를 현재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4WD가 유럽에서 옵션 어느 정도 들어간 모델을 사면 4WD가 이 유럽의 표준 실측 주행거리가 430km예요. 옵션 좀 들어가고 4WD가. 그러면 우리나라로 하면은 85%를 적용하면 몇이냐? 365km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오닉 5의 사륜 모델은 365km. 노 사장이 그때 처음에 몇 킬로 갈 거라 그랬죠? 350에서 370km 가면 잘 갈 것이다. 딱 맞아 떨어지죠? 365km. 노 사장이 파고들었던 그 부분 뚜둥 실구매가 가장 많을 것 같은 4WD의 실차량 정보. 코나 EV 화재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면 배터리의 안전 마진을 여유 있게 둬야 하고 한국의 주행거리 인증 정보를 오픈해야 한다. 하지만 이 당시 오픈은 안 했죠. 그리고 옵션 가격, 옵션의 무게 등 경쟁 모델과의 현실적인 비교, 그리고 OTA 오버 더 드랍, 오버 더 에어 프로그래밍의 적용 시기. 왜냐? 이거는 차후의 중고차 값을 결정하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줘요. 자, 오버 더 에어를 통해서 ECU의 컨트롤 유니티의 모든 프로그래밍이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면 현재 테슬라처럼 내가 3년 전에 산 전기차가 지금 새로 나오는 전기차들에 비해 많이 성능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져. 근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요. ECU 프로그램 등등에서 모든 거 브레이크 제어 기술이라든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자율주행 같은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나오는 차하고 내 차의 성능을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어. 하드웨어가 떨어진다? 돈을 추가해서 메인 소프트웨어 기판을 바꿔줘요. 프로그램 ECU 판넬을 바꿔줘. 그러면 나는 디자인은 3년 전 거일지 모르지만 현재 나오는 전기차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나의 차의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돼. 그러면 중고차 값이 크게 폭락하지 않겠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경쟁 없이 차를 쉽게 팔게 해주면 기술 개발에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나태해지고.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뼈를 깎는 살이 뜯기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마진율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기술 개발과 내구성 등등에 투자를 해야 이런 시대에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어제자 오늘자 폭스바겐이 배터리데이에 맞먹는 파워데이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전기차들 물론 내일부터 제가 또 다루겠죠. 라이브에서. 폭스바겐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는지 테슬라는 지금 어떻게 앞서가는지 그런 회사들과 경쟁하려면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짜 리뷰어들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빨아줄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냉정하게 현대자동차가 잘 되기를 응원하려면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물건을 사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맹목적으로 현대자동차를 안 산다라가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가성비와 가격 대비 비교해서 냉정한 소비를 했을 때 이 기업은 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겠죠. 땅을 사거나 엄한 짓을 안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에 산 것처럼 보상 책임과 소비자를 위한 어떤 정책, 그다음 리콜, 현실적인 보상 등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살아남는 기업이 되겠죠.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정말 강해지게끔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로 이제는 냉정하게 차량을 구매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제가 가고자 하는 리뷰의 방향성입니다.